자,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지질 구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지층이 힘을 받아 변형된 구조를 우리가 지질 구조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정합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그냥 알아도. 정합은 지층이 순서대로 쌓인 층이에요. 자, 이거는 지질 구조가 아니야. 왜냐하면 순서대로 쭉 쌓여가지고 힘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거든. 네. 자, 그리고 지구 내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종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횡압력은 양쪽에서 미는 힘, 해구 쪽에서 모이는 판의 수렴 경계라 그랬지. 여기에서 미는 힘이 작용을 해. 그리고 장력이 있어요. 양쪽에서 당기는 힘. 자, 이렇게 지질 구조를 결정하는 이 힘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질 구조의 종류는, 자, 뭐뭐가 있는지, 자, 번호는 달라도 상관없다. 첫 번째, 자, 습곡이 있어요. 자,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행압력에 의해 주름진 구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이런 지층이 있었다고 보자. 이게 1번 층, 2번 층인데,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밀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휘어졌을 때, 요게 1번 층, 2번 층. 자, 위로 튀어 올라온 게 배사라고 불러, 배사. 그리고 쏙 들어간 게 향사예요. 자, 습곡의 종류는 몰라도 된다. 그냥 습곡의 요것만 아면 돼. 배사와 향사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지층이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향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여기가 배사가 되겠죠? 맞니? 네. 위로 올라간 쪽이 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습곡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단층은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층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역단층. 역단층은 행압력에 의해 상반이 올라간 단층이라고 불러. 자, 이거를 역단층이라는데 우리가 어떤 층을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보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금이가 있어. 금. 자, 여기에서 자, 요거를 이렇게 그릴까요? 자, 보자. 요렇게 자,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밀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어느 게 상반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유세야. 자, 네. 두 손을 겹쳐봐. 손 겹쳐봐. 겹친 다음에 저 그림처럼 기울여봐. 두 손을 겹쳐서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가 있니? 오른손. 그게 올라가 있는 게 상반이에요. 이게 하반이야. 그랬을 때 상반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형태로. 올라갔지?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역단층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
상반이 내려간 단층이에요. 자, 똑같이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걸 양쪽에서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상반이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요거를 정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층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서 또 한번 들어보자. 어떤 땅의 지층이 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지층이 어긋나 있어 봐. 요 B급 층계 원래 같은 층이었는데 자, 단층면이 지금 4개 보이죠? 네. 요거 무슨 단층이냐? 그거 역단층, 그렇지, 이게 역단층. 왼쪽이 상반이야. 요거 무슨 단층? 은 정단층, 정단층. 요거는 그 정단층이요. 이것도 정단층. 요거는 역단층. 네, 이제 역단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네. 자, 그러면 지질 구조의 단층까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 자, 우리 전리가 나오는데 전리는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냐? 네. 어떤 전리 배웠지? 어, 어? 자, 그, 선- 전리 두 가지 배웠어요. 네. 주상전리하고 파상전리 배웠잖아. 네. 자, 첫 번째 주상전리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자, 현무암에서 발달을 해요. 자, 현무암에서 발달하고 육각 기둥 모양의 갈라짐이 생겨요. 자, 이 주상절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마그마가 지표로 냉각 후, 지표로 분출로 냉각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출로 냉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주상절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상절리. 자, 이거는 화강암에서 발달한다. 심성암이죠. 그 다음에 자, 판 모양으로 갈라짐이야. 양파 껍질처럼. 자, 양파 껍질처럼 벗겨진다, 야. 얇은 판으로. 자, 이거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후에 압력 감소로 인하여 암석의 팽창 때문에 생겨요. 팽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판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판상절리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정합을 배워보자. 부정합. 아까 정합을 배웠잖아. 정합은 층이 순서대로 쌓인 것이라 그랬잖아. 자, 네.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자,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부정합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상, 하, 두 지층 간의 회적 시기의 오랜
단절이 생긴 층의 관계예요. 자, 퇴적 시기가 오랫동안 단절이 생겼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래층이 위층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이런 뜻이거든. 그치? 자, 네. 그러면 부정합의 첫 번째 생성 과정은 조류분동인데요. 자, 조류분동 요거는 융기와 침강이에요. 자, 융기는 솟아오르는 것, 침강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불러.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요거 잘 봐도. 자, 맨 처음에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있지 퇴적이 돼야 돼. 퇴적. 1번, 2번 퇴적. 자, 퇴적이 될 때 잘 봐. 이건 바다야. 해수면이야. 수면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바닷속이야. 바닷속. 자, 퇴적은 무조건 어디에서 일어난다? 바닷속에서. 아, 받았어. 네. 바닷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네.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게 행압력을 받았다고 해보자. 자, 횡압력은 양쪽에서 미는 힘이니까 이렇게 습곡이 될 수 있겠지. 물론 역단층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습곡이에요. 자, 1번, 2번 층 똑같아. 습곡. 자, 습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바닷속이지. 네. 자, 그런데 이게 융기를 해. 자, 융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솟아올랐다 이런 얘기지. 네. 솟아오르면은 바닷속에 있던 지형이 뭘로 변하냐면 육지로 변해.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육지로 변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침식이 일어나요. 풍화 침식. 자, 융기 다음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홍합침식. 홍합침식. 풍화 침식. 자, 1번, 2번 층. 이게 풍화 침식 깎인 거야. 습곡에서. 알겠니? 자, 네. 여기는 육지 환경이야. 육지. 자, 육지에서 그 다음에 침강을 해요. 자, 침강했다는 말은 바닷속으로 다시 가라앉았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침강한다면 무조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니? 어? 해적이 일어나. 해적. 네. 바닷속이잖아. 자, 침강 다음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퇴적. 퇴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서 요거를 우리는 부정한 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면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그려놓기도 하거든. 요거 그림이 안 주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이걸 기저여감이라고 불러요. 자, 부정한 면에서는 기저여감이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기저여감은 자, 침강시 가장 먼저는 침강할 때 바다 깊이 그냥 풍덩 빠지는 게 아니거든. 서서히 가라앉겠죠. 네. 그러다 보면 침강시 가장 먼저 얕은 바다가 돼요. 얕은 바다 환경이므로 여감이 먼저 퇴적이 돼요. 여감이 먼저 퇴적이 된다. 그래서 부정한 면에서는 무조건 기저여감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근데 우리가 부정한 면 수를 가지고 융기수하고 침강수를 따질 수 있어요. 융기수는
부정함면 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되고요. 신강수는 부정함면 수하고 같아. 자,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봐. 자, 오른쪽 그림에서 부정함면 하나 생겼지? 네. 자, 여기 윤기 몇 번 했니? 지금 여 그림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네. 근데 잘 봐. 이 그림을 자 다시 융기를 해야 이 그림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풍화침식이 되면서 자 여기 그림 마지막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그리는 거야. 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자 잘 봐. 요 그림에 이렇게 변하는 거야. 여기에 A층, B층이 있고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다시 그리자 이거를 자 2번 요게 1번 자 요게 부정한 면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육지 환경이죠. 네. 이런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육지일 때 볼 수 있는 거지. 네. 이 바닷속에서는 자 이 바닷속에서는 볼 수가 없어. 이 층을 육지로 드러나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부정한 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윤기가 2번 일어나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네. 침강은 몇 번 일어나니? 1번 일어났지. 네. 그래서 부정한 면 수에 자 1을 더하면 이건 육지 환경일 때야. 만약에 바다 환경이면은 침강수 윤기수가 똑같아요. 부정한 면 수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층을 볼 수 있는 건 육지 환경일 때 이 단면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육지 환경일 때 용기수는 부정한 면수에 1을 더해야 되고 최소한이야. 그리고 침강수는 부정한 면수와 같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합의 종류. 종류는 자, 첫 번째가 평행 부정합이 있어요. 자, 평행 부정합은 자, 이렇게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위층과 아래층이 이렇게 그냥 어떤 흔적을 받지 않고 1번, 2번, A, B 이렇게 평행해. 이거를 평행 부정합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 부정합은 자, 위층과 아래층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위층과 아래층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나 자,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밑에 층은 습곡이 돼 있고요. 1번, 2번 요게 부정한 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경사 부정합이라고 불러. 자, 굳이 종류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알아두자야. 세 번째, 난정합이 있어요. 난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정한 면에 자, 이게 부정한 면인데 자, 이런 형태로 요게 1번층, 2번층, A층, B층이라 할 때 요게 화성함 또는 변성함일 때 이럴 때를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불러. 퇴저감 모두 퇴저감이 아니고 저렇게 화성함이나 또는 변성함이 부정한 면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난정합이라고 부른다. 네. 됐니? 네. 그러면 요거는 됐어요. 밑에 관이과 분출 요거 배울 거야.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네. 자, 관이과 분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관이과 분출의 차이. 자, 첫 번째,
관입은 뭐가 관입이냐면, 자, 마그마가 상승하다 지하에서 그냥 냉각이 돼버리는 걸 관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관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입암을 중심으로 상, 하 모두 열 변성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간이밤에서는 자 퇴저감 일부가 화성암 속에 포획되는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간입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순서대로 그리는 거 잘 봐봐. 순서대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지금 층이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어요. 알겠니? 네. 자, 제일 먼저 쌓인 층이 누구야? 그 1번. 1번이야. 아래에 있는 층이 제일 먼저 쌓였겠지. 근데 잘 봐. 여기에 마그마가 있지? 지금 마그마가 이렇게 이 층들을 뚫고 올라가다가 여기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서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게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인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잘 봐. 마그마는 되게 열을 받았겠지? 네. 그러면 퇴적암 부분이 요 부분이 다 열받지? 네. 위층 아래층 전부 다 열받아요. 이게 바로 변성암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열 변성. 네. 그러니까 간이밤을 중심으로 상하 모두 변성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획암이 뭐냐면 이게 석회암이고 이게 사암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주변의 일부가 이게 석회암이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의 일부는 사암이야. 즉 녹지 않고 일부가 포획될 수가 있거든. 네. 이해돼? 네. 저걸 포획암이라고 부를까? 포획암. 근데 여기에 생성 순서를 봐봐. 순서. 층의 순서는 어떻게 되니? 1번, 2번, 3번, 4번 다음에 화성암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층이지.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분출.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분출은 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냉각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화성암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화성암 중심으로 아래층만 열 변성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획감이 나타날 수가 없어. 포획감이 나타날 수 없고 화성암 쇠설물이 보인다. 화성암 조각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조각이 발견된다. 그러면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자 비교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 테니까 잘 봐. 요게 1번, 2번, 3번, 4번 층에 이렇게 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여기 밑에서 마그마가 막 뚫고 이렇게 화산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화산을 만들었단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이게 화성암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이 화성암의 일부가 풍화 침식을 받아요. 어떻게 풍화 침식되냐면 위에가 이렇게 깎여. 자, 위에가 깎이면서 이 부분이 자, 이렇게 깎여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돌멩이 같은 게 이게 생겨요, 이게. 자, 이게 무엇냐면 이게 화성암 조각이에요. 알겠나?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에 5번층이 쌓였다고요. 자, 이 순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윤서야 여기에서 층에 쌓인 순서는 어떻게 됐니? 그, 1, 2, 3, 그, 순서는 1, 2, 3, 4 4, 다음이 누구야? 화성암. 화성한 다음에 5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똑같은 그림에 이거 지울 거야. 똑같은 그림에서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화성암이고 이것도 화성암이고 이게 사암이고 이것도 사암이거든. 근데 여기는 사암 쪽에 이 조각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조각들이 이게 포획암이야. 즉 이걸 사암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암이고 여기에서는 이게 화성암 조각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네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은 누가 먼저 생긴 거니? 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누가 먼저 생긴 거야? 화성암하고 사암 중에. 그, 4, 에이, 예이. 이건 화성암 다음에 사암이 생긴 거고요. 옆에 게 사암 생긴 다음에 화성암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는 분출이고요. 이건 관입이에요. 이게 서로. 네. 이 그림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네. 알겠냐? 네. 중요한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해됐지?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뒤쪽으로 또 넘어가 봐. 이제 뭐가 나오냐? 지층의 나이가 나오죠? 네. 지층의 나이. 자, 이 나이를 배울 건데. 연령이에요, 연령. 자, 연령에서 상대 연령이 있고요. 절대 연령이 있거든. 자,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구별 가능해, 윤서야?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구별하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자, ABC가 있어요. 얘는 5살, 얘는 20살, 얘는 60살이라고 해보자. 자, 가에게 물어봤어. 야, 누가 제일 나이 많아 보인다? 그러면 외모로 딱 평가하면
1, 2, 3이요. 바로 알 수 있지? 네. 그래. 바로 알 수 있는데, 잠깐만. 네. 이제 됐다. 자, 해봐. 가에게 물어볼 때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여? 라고 하면 C요, B요, A요 이렇게 바로 외모만 봐도 알 수 있지. 네. 근데 나에게 물어봤어. 야, 이 사람들 실제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 가야 알 수 있냐? 우리 동사무소 가면 띄워볼 수 있죠? 네. 얘 60이요, 얘는 20이요, 얘는 5살이에요. 이게 상대 연령이야. 이게 절대 연령이에요. 그러면 상대 연령이라는 건 뭐야?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네. 실제 나이는 필요 없고요. 누가 먼저고 나중이냐만 알면 돼. 근데 절대 연령은 실제 나이를 알아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이게 바로 상대와 절대 연령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18페이지에 지층의 나이,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첫 번째, 상대 연령 나오죠? 자, 상대 연령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지층의 선, 후 관계만 규명을 하면 돼요. 자, 지층의 선후 관계만 규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상대 연령 측정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지사연구 5법칙이 있어요. 자, 지사연구 5법칙 이거는 상대 연령 측정 방법이야. 실제 나이가 아니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만 알아내면 돼. 자, 거기에는 자, 첫 번째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말이야. 퇴적은 당시 해수면과 거의 수평하다. 수평하게 일어난다야. 그러면 자, 윤서야,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수평하지 않다면 뭘 받은 흔적이니? 그럼, 힘을 받았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 네. 이게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조건이 뭐냐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는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이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의 법칙은 관입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오래된 지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아까 관입 배웠잖아. 이렇게 1, 2, 3, 4 그려놓고 1, 2, 3, 4 그려놓고 층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 걸 지웠잖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화성암이라고 했잖아. 맞니? 네. 자, 그러면 이 1, 2, 3, 4를 관입 당한 함석, 화성암을 관입한 함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네.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부정하면 아래층이 훨씬 오래된 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한 거야. 오래된 지층이다. 왜?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두 지층 간에는 퇴적 시기에 오랜 단절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네. 단절이 생긴 기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중심으로 화석의 급변화가 발생해요. 자, 화석의 급변이 발생할 수 있어. 왜? 굉장히 오랜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군 천의 법칙이 있어요. 자, 동물군 천의 법칙은 또 뭐냐면, 자,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같은 시대 지층이다. 자, 물론 여기서 이 같은 화석, 이거는 표준 화석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같은 시대 지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얘는, 자, 화석은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야.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러면 왜 화석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느냐?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멸종했던 생물이 다시 나타날 리는 없다는 얘기야. 왜? 진화해서 다른 생물로 이미 진화를 해왔는데 멸종한 다음에 똑같은 생물이 다시 나타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됐지? 네. 자, 이 다섯 가지가 뭐라고요? 지사연구의 오법칙이라고 부르는 지사연구 오법칙. 얘는 뭐라고? 상대연대 측정법이었어. 자,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자,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자, 여기서 대비라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비교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지층을 서로 비교해서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를 살피자라는 거야. 네. 근데 이 지층을 서로 비교할 때는 열세층이라는 게 있어요. 열세층. 자, 열세층을 우리가 건층이라고도 부르거든. 키가 될 수 있는 층이야, 비교할 때. 근데 아무 층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열세층은. 뭐를 쓸 수 있냐면 이런 거. 자, 응애암이라든지, 응애암은 화산 활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 층이죠. 화산재가 쌓인 거. 네. 또는 암염이라든지 아주 특징적인 층. 이런 것들이 열쇠가 될 수 있어. 뭐 석회암, 여감, 사암 이런 것들은 열쇠층이 될 수 없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그림으로 설명할 거야. 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세 개 층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층이 서로 다른 곳의 층을 비교했더니, 자, 여기가 가, 나,
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요게 응애암, 여기는 요게 응애암, 여기는 요게 똑같이 응애암, 그 다음에 3, 세일, 석회암, 화질세일, 여감, 그 다음에 석회암, 여감, 그 다음에 또 사암, 세일, 또 석회암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는 4암, 세일, 그 다음에 석회암, 화질세일, 여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선생님이 비교하기 가장 쉽게 해준 거야. 이거야. 여기 잘 봐. 이 가나다 지역에서 가장 최근 지층을 포함한 지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가장 지각 변동을 심하게 받은 것이 나타나는 층은 어딘지, 이런 걸 따질 때 이걸 따지는 거야. 어떻게 따지냐면,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요 응애암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층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응애암보다 아래에 있는 거 3, 세. 여기 3, 세 순서대로 있지? 네. 그 다음에 자, 응애암 이쪽으로 석회암 요거 순서대로 있지? 이렇게. 맞니? 네. 네. 석회암 위로 뭐가 있니? 사질세일이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감이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잘 봐. 여기에 사질세일이 빠졌니? 그리고 여기에 여감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가 부정합이란 뜻이에요. 층 하나가 없어진 거야.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지층은 누구야? 끝다요. 요거예요, 요거 석회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석회암, 제일, 3, 화질세일, 그 다음에 뭐야? 3 다음에 여감, 여기 여감, 그 다음에 사질세일, 그 다음에 다시 석회암, 그 다음 응애암,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선생님이 가하고 다를 똑같은 순서대로 그린 거는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구별하도록 해준 거고,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 층의 순서가. 자, 이렇게 따지는 게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석 대비. 자, 이거는 여기에 바로 말로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층을 암석으로 줬죠. 암석 이름으로. 맞니? 네.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 화폐석 또는 여기 삼엽층, 여기는 공룡, 여기 뭐 삼엽층, 뭐 이런 식으로 화석 이름으로 줘요. 화석 이름으로. 그러면 화석이 같으면 같은 시대 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지? 네. 그거 가지고 따져주는 게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라고 그래.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절대연령 측정이 있죠? 네. 절대연령 측정은 또 이제 한번 보자.
자, 방사성 동위원소에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절대량 측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 모원소와 자원소,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모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모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자원소는, 자, 모원소가 붕괴 후 생성된 암석이에요. 생성된 원소예요. 이거를 자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감기는 뭐냐? 반감기는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걸 반감기라고 불러.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거 거기에 있는 거 순서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자. 거기 보면은 반감기가 긴 원소도 있고 작은 원소도 있지. 맞니? 네. 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 있어? 반감기가 긴 원소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자, 우리가 비교적 먼 과거를 알아낼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반감기가 짧은 원소도 있지. 네. 짧은 원소. 거기에 보면은 탄소 동위 원소는 5700년 정도가 나올 거야. 거기 봐봐. 5730년 나오죠.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알아낼 때 사용하면 돼요.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다. 반감기는 있지, 처음 물질의 양이나 또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반감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냥 반감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 실제 절대 연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사성 원소가 모원소죠. 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돼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 즉 모원소가 유출입,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 안 돼. 자, 그래서 화성암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마그마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성함은 변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쾌적함은 사용 못해요. 쾌적함은 왜 사용 못할까? 절대연대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용 불가. 왜 그러느냐? 자, 모원소에 유출입이 발생을 해요. 왜 발생하냐면 퇴적암이라는 건 뭐야? 다른 데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지. 네. 다른 데서 막 흘러 들어와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되기 때문에 이때 방사성 원소가 흘러 들어올 수 있어. 알겠지? 네. 그래서 퇴적암은 사용할 수 없고 화성암하고 변성암에서는 사용할 수 있더라. 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A가 이게 모원소예요. 그 다음에 A가 B가 되는데 이게 자원소예요.
반감기가 3년이라고 해볼게. 3년. 자, 반감기를 3년이라고 해봤어. 자, 그럼 잘 봐봐. 처음에는 얘가 100% 있었어요. 자원수는 0이었겠지. 그치? 네. 근데 여기에서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모원수는 얼마로 줄어야 돼? 그 50%. 50%로 줄어요. 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네. 한 번 지난 거야. 반감기 한 번. 그러면 자원수가 몇 %로 늘어나지? 50이 50%. 되지? 네. 자, 그러면 잘 봐. 5대 4가 1대 1이다. 그러면 반감기 몇 번이야? 그 한 번. 한 번 지난 거야. 그 다음에 또 3년이 또 지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25%로 되지. 네. 또 한 번 지났지. 네. 그러면 얘는 75%가 되지. 네. 5대 4는 몇 대 몇이야? 1대 3이니? 네. 그러면은 반감기 몇 번? 2번. 한 번. 자, 또 3년이 지났다고 해봐. 12.5%. 한 번 더 지난 거야. 그러면 얘는 87.5%. 얘는 1대 7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반감기 3번 지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또 한 번이 지나면 얘는 몇 대 몇이 될까? 1대 1대 15. 5. 그렇지. 1대 15. 그러면 잘 봐. 여기서 5대 자 또는 자대 모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건 1이면은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지. 네. 자, 이거는 3이고 이거는 3분의 1이면 반감기 2번 지난 거지. 네. 요거는 7이고요. 요건 7분의 1, 반감기 3번. 이건 15, 15분의 1. 따질 수 있겠냐? 네. 반감기 몇 번 지났는지 꼭 알아야 돼. 모원수와 자원수 비율에 따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남은 양. 모원수 남은 양은 처음 양에 항상 2분의 1의 n승으로 없어지죠. 네. 어떻게 되냐? 처음 양에 n이 1이면은 반감기 한 번. 그러면은 처음 양의 2분의 1. 그 다음에 n이 2면은 처음 양에 이거 잘못했다 야. 이거 뭐야? 이거는 1, 1이고. 자, 이건 얼마야? 5대 4니까. 그렇지. 똑같이 맞구나. 이거는 3, 얼마지? 3분의 1, 얘는 3, 7분의 1. 맞나? 네. 거꾸로 했지. 이게 3, 7, 3분의 1, 7분의 1.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은 양. 자, 남은 양은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가겠지? 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n이 뭐냐면 반감기 횟수예요. 자, 반감기 횟수 n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간을 스몰 t라고 하고 반감기 이거를 라지 t라고 하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네. 자, 그러므로 기간 t는 라지 t 곱하기 n이거든. 맞니? 네. 이게 절대연대예요. 자, 요게 절대연대거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요걸 한번 보자.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양인데 처음 양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게 100인데 여기에선 또 이렇게 늘어나다가 자, 여기가 50일 때 여기가 반감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모원수는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게 자원수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네.
이해됐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감기를 이용해서 실제 절대연배를 구하는 방법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뒷장 한번 넘겨봐.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나오죠? 네. 이제 한 장 반만 끝내면은 1단원까지 모두 끝난다. 오늘 그래서 1단원 다 끝낼 거야. 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서 화석 먼저 배워보자. 화석. 고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 자, 요거를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일반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화석만 되면 돼. 그러면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묻혀야 돼요. 그 다음에 묻힌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화석이 잘 만들어져. 근데 두 번째,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지. 자,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표준 화석의 조건에는 자,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넓게 분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한 시대만 생존해야 돼요. 짧게 일찍 죽어야 돼. 한 시대만 생존 또는 생존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거기에는 이런 거죠. 자, 삼엽충, 고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이거는 중생대. 그쵸?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중생대. 자, 매머드나 화폐석은 신생대. 이렇게 알려주는 화석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시상화석의 조건. 자, 시상화석은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죠. 자, 이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의 조건은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분포 면적이 좁아야 한다. 즉,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생물들, 이런 게 바로 시상화석의 조건이 되겠지. 거기에는 자 이런 거야. 산호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사리 이 화석이 발견되면은 자 온난 가습한 습지 육지예요. 육지. 육지란 얘기지. 자 이런 걸 알 네. 수 있는 게 바로 시상화석이에요. 자 그 밑에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 자, 생존기간 길고 왼쪽 그래프의 동그라미는 뭐냐?
왼쪽이요? 야? 이게 그, 면적이고 분포 그래프 나와 있잖아. 여기가 시대. 요게 누구야? 그 시상화석이죠? 시상하고, 네. 요거는 그 표준 화석. 이게 표준화석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자, 이거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우고 이제 보자. 고기후 연구법이 나오지. 네. 이거 우리가 2단원에서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1단원에서 배울 거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자, 과거 기후, 고기후 연구법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자, 고기후 연구법은 문헌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지층을 조사한다든지 화석을 조사한다든지 등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무 나이테 조사. 자, 나무는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만 나이테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는 아무 때나 막 생기는 거 아니야.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무에 나이테가 안 생겨요. 알겠네? 네. 자, 그랬을 때 얘는 자, 수천 년 전까지 알 수가 있어요. 길게는 수천 년 전까지야. 근데 나무에 이렇게 보면은 있지? 자,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는 좁은 부분이 있고 넓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좁은 부분이 있고 넓은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거든. 요게 봄하고 여름에 자라는 거고 요게 가을 겨울. 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는 광합성이 줄어들 테니까 잘 안 자라겠지. 네. 저렇게 나무에 나이테들이 생기면 계절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나무에 나이테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계절이 없었네. 계절 변화가 없었네 라고 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나무 나이테 조사는 요렇게 된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빙하 조사가 있어요. 이거를 아이스코어 조사라고 해서 이거는 수만 년 전까지 보통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빙하 조사 중에 자, 첫 번째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잖아.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의 이 성분을 알 수 있어. 이 빙하는 눈이 쌓여서 얼음이 된 거거든. 그런데 눈에 빈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어. 그것들이 자 위에서 누르고 하면서 얼음이 되면서 그 빈 공간이 바로 공기가 채워진 공간이거든. 그걸 조사하면 당시 대기 성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빙하 속에 O16과 O18의 비조사가 있거든. 이것도 알아줘야 돼. 자, 물은 H2O 요게 16짜리와 H2O 18짜리가 존재해요. 알겠니? 네. 저거는 동위원소 18짜리가 무거운 원소거든. 그러면은 자, 그냥 쉽게 결론만 얘기해 줄 테니까. 자, 빙하 속에 O16분의 O18에 B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있지. 자, 눈 속에 18짜리가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거든.
그치? 네. 그러면 눈 속에 18자리가 많이 포함되면 공기 중에 눈으로 내릴 수 있는 18자리가 많았다는 얘기지. 네. 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온난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 비율이 크면 온난했다라는 뜻이야. 근데 거꾸로 해양 생물 속에 있지. 해양 생물 속에 O16과 O18에 비가 작다가 바로 온난했다야.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면 바닷물 속에 16자리와 18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바닷물 속에. 근데 네. 온난해서 18자리가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해봐. 그럼 바닷물 속에 18자리가 적어지지. 네. 그러면은 생물들,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도 바닷물을 먹었다 뱉고 먹었다 뱉으면서 그 물이 체내 성분이 되기도 하거든. 우리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물도 체내 성분이잖아. 혈액 흐르잖아. 네. 그거에 18자리의 양이 적어져요. 알겠지? 네. 요렇게 알아두면 돼. 요거 꼭 기억해둬.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자, 지질시대 기후 봐봐. 그래서 지질시대 기후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온난했는데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언제? 말기에 빙하기. 자,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 자, 고생대도 역시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대체로 온난해야. 대체로 온난했는데요. 중기와 자 말기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 오르도비스기 말 석탄기 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있는 거니까 안 써도 될 거야.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고 빙하기가 없었어. 거대 공룡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온난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빙하기가 없었고 자 신생대는 자 전반기는 온난 후반기에는 자 몇 차례 빙하기가 있었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는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질시대의 기후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지운다. 자 이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과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자 지질시대 구분. 자 첫 번째 자 구분 기준이 있어요.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 대체로. 자, 생물계의 커다란 변동이에요. 자, 고생대, 거기에 생을 쓰죠. 중생대, 여기도 생을 쓰지. 신생, 자, 여기도 생을 쓰는 게 이 생이 뭐냐면 생물이야, 생물. 그러니까 생물계 커다란 변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물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생물들이 멸종하거나 이런 시기를 지질시대 구분 기준으로 삼아요. 됐니? 네. 그 다음 두 번째 커다란 지각변동이야. 특히 이 커다란 지각변동 중에 부정합 같은 경우 자 아까 부정합 면에서는 상하 두치 측면에 오랜 시간적인 단절이 있다 보니까 화석이 급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치? 저런 네. 것들이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질시대 구분 단위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누대 대기라는 게 있어. 누대 대기. 자, 첫 번째 누대라고 하는 게 뭐가 누대냐면 가장 지질시대 구분 기준 중에 가장 큰 구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는 누대를 세분하는 기준이고요. 기는 대를 세분하는 기준이에요. 자, 그랬을 때 누대는 자, 뭐가 있냐면 현생 누대하고 거기 또 뭐가 나와 있냐? 자,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거는 자, 각 대로 해서 배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배워볼 거예요. 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자. 자, 지구 생성 초기부터 해서 즉 48억 년 48억이 아니라 46억부터 얼마까지냐면 5억 4,100만 년까지예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자,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첫 번째 잘 알려지지 않았어. 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가 왜 잘 알려지지 않았냐면 자, 이때는 화석이 드물었어요. 그러면 화석이 드문 이유가 개체수 적고요. 단단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종의 수도 적었고요. 생물의 종류지요. 종의 수도 적었고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자, 요게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생누대가 있어요. 자, 시생누대는 여기에는 뭐가 발견되냐면 이때 광합성 세균들이 모여가지고 화석이 된 게 있어. 자, 거기 뭐가 나와 있니?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나와 있죠? 세 번째 원생누대. 자, 이게 지질 시대 중 가장 긴 시대예요. 지질 시대 중 가장 긴 시대. 여기에서는 에디아카라 동물군들의 화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뭐가 나와 있니? 최초의 생물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자, 광합성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알겠냐?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가자. 고생대 보세요. 고생대.
자, 고생대는 5억 4,100부터 자, 2억 5,200까지 2억 5,200만 전까지. 자, 고생대 환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 대체로 온난화인데 앞에서 배운 대로다. 오르도 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다 그러죠? 네. 이게 환경이에요. 그리고 자, 고생대 말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걸 뭐라 그랬죠? 한계요. 말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판게아가 형성돼요. 자, 이때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 이때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생물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봐봐. 생물은 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른기 이렇게 나뉜다. 기로는. 자, 그랬을 때 캄브리아계는 삼엽충, 그 다음에 완종류 이게 번성을 했어요. 얘네는 무척추 동물이야. 무척추. 척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르도비스기의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이야. 어류예요. 어류. 갑주어. 자, 실루리아기 때는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다. 자, 육상식물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오존층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존층 완성. 다음 대봉기에 어류 번성이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가 출현한다. 어류 다음 양서류. 자, 그 다음에 석탄기는 양치식물이 죽어서 석탄이 되거든. 자, 네. 양치식물이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 파충류가 중생대에 번성을 하는데 파충류가 출현을 해. 그 전에 출현을 하고요. 해름기 때는 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해양생물 90%가 멸종. 이게 판게아가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거시식물 출현이다. 자, 이게 고생대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봐. 중생대가 나오죠? 자, 2억 5,200만 년부터 6,600만 년. 자, 여기까지 중생대는 자, 환경은 어땠냐? 빙하기가 없었어요. 온난했어. 빙하기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파충류 시대라고도 불러요. 만큼 파충류가 많이 번성했다는 뜻이겠지. 자, 그리고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가 돼요. 자, 판게아 분리로
자, 서식 환경이 굉장히 크게 변해요. 자, 이때도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어떠냐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자, 쥐라기 공원 그 뭐야 영화도 나온 거 혹시 아냐? 이게 중생대, 중생대. 자, 암모나이트, 파충류, 번성. 자, 이건 그대로 읽어주면 돼. 거기 있는 그대로. 그리고 거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그 다음에 쥐라기 때 시조새. 자, 출연을 했지? 네. 자, 그리고 공룡이 번성을 했어요. 이때. 그 다음에 백악기에 영장류가 출연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속시식물 출연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신생대. 자, 6,600부터 해서 현재까지. 자, 이때는 현생종과 현재와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유류 또는 조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포유류하고 조류가 번성했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소옥시식물 번성을 해요. 이게 초원 같은 거야, 초원. 자, 속시식물이 번성하다 보니까 초식동물이 당연히 번성을 하겠죠. 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팔레오기, 제사기 이렇게 나오죠.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사기 이렇게 있을 때 제사기에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됐니? 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대멸종이 나온다. 대멸종. 자, 대멸종은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봐. 자, 지질시대 생물의 대량 멸종 해가지고 삼엽충하고 완종류는 어디니? 고생대, 중생대, 경계에서 삼엽충은 멸종해버리지. 네. 그리고 완종류도 거의 뭐 90% 정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나 그림을 보세요. 나의 그림을 보면은 생물과의 멸종 비율,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멸종이 큰 거야. 거기에 꼭지점 5개가 나오지. 네. 그 중에 제일 꼭지점이 높은 게 어디냐면 중생대하고 고생대 사이에서 나오죠. 네. 이게 판게아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 거야. 네. 알겠지? 네. 그거는 그림으로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자, 윤서야,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